자, 이펙터가 언어를 한다면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발견되는 공부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 샷 한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거의 뭐 실사에 가깝게 렌더링을 구현해내고 있죠. 언리얼 3부터 언리얼 4로 넘어갈 때 언리얼 3까지는 포워드 렌더링이라는 방식을 썼고 언리얼 4부터는 디퍼드 렌더링이라는 방식을 쓰면서 여러 가지 PBR이라는 물리 기반 렌더링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퀄리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차는 크게 PBR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디퍼드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R이 뭐냐면 Physically Based Rendering, 그러니까 물리 기반의 렌더링이에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환경에서 물리값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얻어가지고 렌더링을 구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PBR이 어떤 형태로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얼마만큼 담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물체, 모든 사물은 빛을 반사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PBR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의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와 같은 영상을 혹은 게임 엔진에서 라이브 현실감을 얻어오려면은 굉장히 뭐 전역 조명, 이미지 기반 라이팅,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반사도, 미세면, 프레넬, 금속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리 이펙터가 좀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빛이라는 걸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빛이라는 게 어떤 입자가 아니고 어떤 물체나 색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전자기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지개 그래프 보이시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들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색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시죠? 네, 포인트.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자기파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부분. 되게 작죠. 그래서 프리즘 같은 걸 빛을 통과시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색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자기파가 뭐냐면 파동 형태의 에너지예요. 파동 형태의 에너지인데 잘 보시면 잘 보시면 파동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파동의 길이가 제일 긴 게 레드고요. 제일 짧은 게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빛을 눈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전자기파 중에 파동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마다 잘 보면 파장의 길이가 달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건 색을 본다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눈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눈 보면은 이렇게 수정체 있고 동공 있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어떤 내가 보고 있는 물체들이 맺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대충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쳐서 여기 세포 안에서 원뿔 세포라는 게 있어요. 원뿔 세포. 뭐냐면 이게 원추 세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삐죽하게 뿔처럼 생겨서 원추 세포 중에 색깔을 구분해내는, 그러니까 그 빛의 파장을 구분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추 세포 눈의 망막에 이제 C세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빨간색을 캐치하는 원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캐치해내는 원추 세포가 있고 파란색을 캐치해내는 원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GB라고 그러잖아요. 그 RGB가 우리가 딱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눈에 그 시상에 맺히는 구조, 색을 보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RGB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색깔은 원초 세포로 구분을 내고, 그리고 그 명암, 밝고 어둡기는 막대 세포, 간상 세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이게 막대 세포고요. 이렇게 꽂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조금 꽂혀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원뿔 세포죠. 그러니까 명암과 색상을 별도로 세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를 결국에는 그래픽으로 모니터로 송출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인간의 눈을 본따서 만든 거다라는 거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원초 세포, 우리가 뭐 색약 구분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원초 세포 이상이 있어서 RGB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린을, 녹색을 구분을 못 한다든지 다른 색깔들을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리고 만약에 명암부 막대 세포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야맹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막 잘 안 보이고 어두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시광선의 이제 그 파형이 동물마다 좀 달라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시광선하고 그리고 새가 바라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의 경우에는 그 색소를 더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외선까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꽃과 나비 이렇게 본다면 새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벌레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들보다 더 다채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휴먼입니다. 휴먼. 이게 휴먼이 보는 거고요. 가시광선. 이게 벌새가 보는 거. 유러피안 벌새가 보는 가시광선이 다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몇 개의 색상을 보이시는지 한번 처음부터 몇 개인지 세워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색깔이 지금 몇 개가 있구나. 저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가 좀 안 보이구나. 자, 이걸 봤을 때 20개 이하다. 없죠? 20개 이하 손 없죠?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20개에서 32개다. 없나요? 진짜? 33개에서 39개다. 세, 네 분. 소름인데? 이거 원초 세포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33개에서 39개까지 보시는 분은. 그리고 20개에서 32개 보시는 분들은 정상이요. 저장을 안 했는데 정상입니다. 20개 이하면 개랑 비슷해요. 보시는 게. 그러니까 색감을 우리가 그 판별할 때 구체적으로 판별해낼 수 있는 시세포가 우리 눈 안에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와서 RGB를 따와서 1996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합력해서 만든 모니터 표준이 있어요. 프린터나 모니터 표준이 RGB 색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삼각형 sRGB라고 해요.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있죠. 삼각형이 있고 실제로는 HDR을 지원하는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큰 단원 같이 있죠, 여기. 그리고 이거는 sRGB는 여기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이 sRGB 정도로 출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엔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자동 눈 수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 잠깐 바꾸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조작이 안 됐네. HDR과 LDR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모니터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이 이걸 참고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그 다음에 로우 다이내믹 레인지, 혹은 스탠다드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 이거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때를 모니터로 캡처해서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예요. 이게 이제 SDR 혹은 LDR이고요. 이거는 HDR. HDR이 실제 눈으로 봤을 때 가져오는 가시감선을 더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선택할 때 HDR을 지원하고 실제로 꽂았을 때 HDR을 나오는 모니터가 손에 꼽아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모니터 중에 HDR 지원은 LDR을 HDR로 속여서 보여주는 톱매핑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펙터를 했는데 어떤 색상을 찍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색상이 출력이 안 될 때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더 이쁘세요? 이게 왼쪽, 오른쪽. 왼쪽이 이쁘다. 없어요? 오른쪽이 이쁘다. 대부분 오른쪽이 이쁘시다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오른쪽이 HDR, 왼쪽이 LDR. LDR은 그러니까 LDR 모니터는 0에서 1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0 밑이라든지 1보다 넘어가는 밝은 값을 모니터로 표현을 못 해요. 그걸 표현하는 게 HDR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도가 전체가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밝은 부분은 더 살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색감도 더 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톤매퍼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엔진이 띄워졌나? 네, 엔진이 띄워졌네요. 아까 얘기했던 자동 눈 수능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눈 수능,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밝은 곳에 갔을 때,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동공이 확장되거나 축소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노출을 조정을 하거든요, 인간의 눈이. 근데 우리 언리얼 엔진에서 제일 언리얼 4에서 특히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자동 노출이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동굴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러다가 좀 적응이 되면 점점 밝아지죠. 인간의 눈처럼 얘도 시간이 지나서 이 밝은 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본 자동 노출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펙트를 하면서 왜 타지? 왜 어두워지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언리얼 이펙트 그 초급 기본 레벨을 만들 때에 이런 것들 많이 빠뜨리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펙트가 밝게 나와요? 아니면 이펙트가 왜 어둡게 나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면 대부분 자동 노출이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끄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내용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자동 눈수능 프로젝트 세팅에 자동 눈수능이라는, 그러니까 한글말로 자동 눈수능인데 오토 익스포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노출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포스트 프로세서가 레벨에 깔려 있다면 여기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익스포저가 있고 노출 보정이 1로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리면 최소 밝기와 최대 밝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소 밝기가 여기서 본 요 값이 될 거고요. 미니멈. 맥시멈은 요 값이 될 거예요. 최대 밝기. 그래서 이 기본값이 아마 정의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체크하자마자 지금 색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자동 눈수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최소 밝기를 올려볼게요. 최대 밝기로. 굉장히 어두워졌죠? 점점 밝아지죠? 이런 형태들이 레벨을 나갔다 들어왔거나 어두운 데 밝은 데 나갈 때마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눈을 흉내낸 자동 눈수능이라는 기능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얘기하다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집에 있는 모니터들이 대부분 LDR 모니터일 거예요. 그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언리얼 4나 언리얼 5 엔진을 만지신다면은 자동으로 톤 매핑을 합니다. 톤 매핑. 그러니까 낮은 LDR을 HDR로 변형시키는 게 이제 톤 매핑인데, 파일을 하나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파일을 잘못 열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TV 브라운관 아니면은 뭐 이마트나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HDR이나 뭐 4K나 뭐 이런 걸 다 붙여놓잖아요. 그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SDR 혹은 LDR이나 HDR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위아래만 봐도 밝은 곳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밝고 어두운 곳은 똑같이 어두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그 HDR하고 LDR을 왜 알아야 되냐면 톤 매핑을 알려면 이걸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HDR에서 이제 하이는 알겠어. DR은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할 때 가장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의 간극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사진에서 많이 써요. 사진에서 보정을 HDR로 보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HDR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극대화해서 이제 한 촬영물 안에서도 원래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근데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이렇게 모두 담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게 HDR이 이제 등장한 이후에 LDR과 HDR 개념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엔진에서 그걸 표현할 때 자동으로 톤 매핑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넣은 텍스처가 내가 만약에 색상을 넣은 텍스처가 있다고 하면 원래 내가 생각하는 텍스처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가 포토샵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이제 그 텍스처 옵션 중에 sRGB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SDR 혹은 LDR은 0에서 1까지 색상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은 0보다 사실 마이너스 1 값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값을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정교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더 표현하기 위해 음수 값을 허용하고 1을 초과하는 색상을 표현하는 게 HDR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런 형태예요. HDR과 LDR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시광선의 범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보면 이게 SR, LDR 그리고 HDR 그리고 사람의 지각 범위가 이 정도고요. 그 실제 밝기 범위는 더 넓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사람의 지각 범위를 못 따라와요. HDR도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에서 이렇게 노출을 이렇게 오래 열어놓고 사진을 찍어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톤 매핑이에요. LDR을 다 섞어서 LDR을 HDR처럼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톤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톤 래퍼라고 그래요. 이거는 언리얼 4나 언리얼 5에 여기 아카데믹 컬러 인코딩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ACES 이거 볼 일 없어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필름 톤 래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LDL에서 우리가 모니터로 눈으로 볼 때 톤 매핑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톤 매핑인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언리얼 4에서 그냥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걸 알아야,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배경 임팩트 할 때 배경 임팩트를 하나 만들어줬어. 근데 배경 작업자가 뭘 만졌는지 난 분명히 노란색을 만들어줬는데 주황색이 나오고 초록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톤 매퍼라는 순서가
렌더링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열에서 제일 끝에 후처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벨 작업자인데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레벨을 전체 톤을 톤 매핑을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살짝 줬어. 한 0.1 정도 줬어. 0.01 줬어. 근데 이펙터가 주황색이 돼버려요. 왜냐면 그 위에 맨 마지막에 톤 매퍼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노란색으로 다 해서 넘겼는데 주황색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실제 제 경우에요. 그래서 가서 겁나게 따지는 거죠. 왜 그러니까 톤 매퍼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펙터가 따져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작업 들어가기 전에 AD에서 어떤 그 배경의 원화 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서 톤 매퍼의 수치는 0.01 이하로 무조건 그렇게 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게 어떤 배경에서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어떤 배경에서 녹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인간의 눈에서 보는 그 가시광선을 HDR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HDR에서 모니터를 표현하려면 그 모니터 굉장히 비싸거든요. HDR 모니터가 진짜 비싸고 실제로 그걸 꽂아서 봤는데 100% HDR 표현을 못해요. 이 LDL 수준으로 LDR을 톤 매핑해서 HDR로 표현하는 수준이거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RGB로 만들었고 그걸 모니터로 우리가 출력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내 모니터가 LDR인데 그거를 톤 매핑해서 HDR로 표현하고 있다. 그 과정이 텍스처가 변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톤 매퍼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서가 색상을 변환시킨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강의를 한번 할 거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펙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발광값이잖아요. 그렇죠? 자, 톤 매핑 그 함수가 그 펑션이 HDR를 보게 LDR을 HDR로 변환시켜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유니티예요. 위에 거는 유니티. 자, 유니티를 보시면 여기가 톤 매핑을 한 거예요. 왼쪽이 저기가 왼쪽이죠? 네, 이게 이제 톤 매핑을 한 거고, 그렇죠? 이거는 예전 버전, 그러니까 톤 매핑이 예전 버전도 있어요. 옛날 것도 있는데 지금 확연히 다르죠. 지금 유니티는 참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이 색상이 노란색이 초록색이 지금 뭐 구분이 잘 안 되고 여기서 보면 거의 신호등 같죠.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신호등이 왜 앞으로 가는가? 출발 신호가 녹색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이 녹색을 제일 감지를 잘합니다. 녹색.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얘를 볼게요. 톤 매핑한 내용인데 얘는 이제 임시 컬러 얘는 0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만 준 거예요. 100, 010, 001 이렇게 RGB를 준 거고 거기다가 얘는 이미시 컬러를 100씩 곱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게 제일 잘 보여요? 녹색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을 얘기한 이유도 실제로 언리얼 엔진에서도 내가 같은 100을 줘도 컬러가 다르게 나와요. 내가 볼 수 있는 더 발광하는 컬러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녹색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컬러를 구분하기 위한 팀 컬러를 구분하기 위한 이미시 컬러를 몸에다 박는 걸 썼다고 치면은 얘 100, 얘 100 주면 얘가 엄청 잘 보이겠죠. 그래 이런 걸 알고 조금씩 줄여서 같이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옛날 버전 그러니까 언리얼 3 포워드 렌더링 때 그리고 그 예전 엔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빛이나 어두울 때 형광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가운데는 무슨 색이 보여요? 하얀색이 보이죠. 그렇죠? 하얀색이 보여요. 이 하얀색이 보이고 얘는 그냥 그 색깔에서 불룸을 갖는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예전 렌더링 방식이고 이게 톤 매핑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톤 매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리얼 4에서 같이 연출을 한 거예요.
끄고 킬 수가 있어요. 톤매퍼를 끄고 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바일에서 사실 모바일에서 많은 걸 줄이잖아요. 그 톤매핑도 줄일 수도 있어요. 톤매퍼를 아예 기능을 꺼버려가지고 이런 색깔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색깔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 기반 렌더링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건 실제 기반 렌더링이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발광에서도.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블룸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엔진에서 아까 띄워놓은 엔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거 테스트 엔진을 가져왔는데 요런 공장 레벨이고요. 여기서 또 아까 그 봤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다 올려놓죠. 지금 진짜 눈부시게 혼자 튀는 애가 녹색이에요, 녹색. 자, 제가 머터리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머터리얼에다가 제가 마스터 머터리얼을 보여드리면 마스터 머터리얼은 그냥 연결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베이스 컬러에 들어가는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메탈릭 러프니스 넣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쉐이딩 모델이 디폴트 리시면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11 이메일 값을 줘봤고요. 임시브 컬러도 그냥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얘를 나중에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해서 색상을 제가 보정할 수 있게 100 값을 준 거예요. 각각 다 하나씩. 얘도 100, 쟤도 100. 그쵸? 그래서 잘 보시면 제 눈에는 녹색이 제일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값을 줬을 때 블루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레드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우리가 발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제로는 발광을 하면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펙터들은 이걸 발광값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반투명에 많이 써요. 반투명에. 근데 이 언리얼 엔진은 디퍼드 렌더링, 나중에 디퍼드 렌더링 얘기를 할 건데 반투명의 취향인 게 디퍼드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강의 과정에 이제 담겨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발광이라는 거는 지금 언리얼 4에서는 언리얼 5 넘어가면 루멘이라고 임시브 컬러도 실제로 발광을 쳐서 라이팅처럼 주변에 영향을 줘요. 근데 언리얼 4까지는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언리얼 4에서 발광의 의미는 임시브 컬러,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트 프로세서의 블룸값이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서에 이게 블룸값이라는 게 있는데 강도가 기본값이 0.675가 되겠어요. 그럼 이 정도 빛나는 거예요. 값을 줬을 때 블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빛나는 값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가우시안 블루처럼 필터를 후처리로 먹이는 거예요. 자, 이 값을 한번 볼게요. 요 녀석인지 아니구나. 네, 요 녀석이네요. 자, 보면은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은 그냥 기본 레벨에다가 라이팅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설치를 한 거죠. 저기 이제 맨 끝에가 0. 0은 뭐냐면 얘도 100, 100, 100. 아까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블룸 값을 그냥 0으로 주면 발광하지 않죠. 그렇죠? 임시브 컬러 값은 100씩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본 값이 0.675 발광하고 있죠. 우리가 발광한다라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이펙트가 봤을 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안쪽이 빛나면서 가우시안 블루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게 발광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렇죠? 실제는 여기 밑에까지 바닥까지 라이팅이 지어져야 발광이죠. 팁을 주니까 아예 가우시안 블루, 그러니까 포토자 필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블루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변까지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블룸 값이 발광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맵에 갔는데 말도 안 되게 눈이 부셔 막 그냥 빨간색 줬는데 아예 타버렸어. 그럼 블룸 값을 보시면 됩니다. 레벨에서. 자, 이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은 빛을 반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금 예제 이미지는 뭐냐면 그 우리 종이 상자죠. 택배 종이 상자 찢어놔가지고 그냥 바닥에 놓은 거예요. 바닥에 놨는데 어떻게 보이죠? 이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갈색? 갈색으로 보이죠? 네. 좀 약간 밝은 갈색.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그리고 이 박스를 만들 때 색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박스를 만들 때 색깔은 이 색깔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반사값을 스페큘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나온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봤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디퓨즈 컬러가 있고요, 스페큘러 값이 있다. 모든 것은. 네. 그래서 이거를 엔진에서 한번 똑같이 한번 보자면 이게 이제 널판체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놓고 우리가 엔진에서 이 표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뭐냐면 베이스 컬러, 스페큘러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디퍼드 렌더링이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한 번에 얘가 이제 엔진 화면이 나올 때 이렇게 모든 이미지들을 부어서 집어퍼에 담아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베이스 컬러, 기본이 되는 베이스 컬러랑 스페큘러를 섞으면 지금 우리가 엔진에서 보는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게임 부리오나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게임 부리오나 어떤 라이팅 렌더링이 좀 후졌던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BR에서 그러니까 실제 기반한 그 렌더링이 모든 물체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스페큘러라든지 반사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 라이팅이 관한 연산을 이제 기본 컬러를 연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라이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하고요. 결과물이 날아갔네요. 결과물이 어디 갔지? 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이거를 엔진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자, 엔진에서 보면은 여기 표시에 보면은 표시가 아니라 여기 있죠. 라이팅 뷰 모드에서 보면은 버퍼 시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이팅 포함이 있고 라이팅 제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라이팅 포함해서 보는 거고 제외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잘것없죠? 자, 라이팅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얘네들 아시죠? 임시 컬러 100씩 준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라이팅을 포함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여기서 그 버퍼 시각화를 보면은 개요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디퍼드 렌더링 방식인데 디퍼드 렌더링은 이 화면을 2D 텍스처들을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메모리에 담았다가 바로 이렇게 실시간에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베이스 컬러가 보이시죠? 얘는 아예 베이스 컬러가 0이에요. 그렇죠? 뒤에는 1119. 스페큘러가 제가 안 넣나 보네요. 안 보여요. 월드 노멀 있고 그리고 신덱스 보이시려나? 네, 신덱스.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요 화면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RGB가 HDR에서 LDR 톤맵핑이 되는 거, 그리고 눈이 부시게 눈수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PBR의 핵심이 뭐냐면 실제 물체에 반사하는 값들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화 해가지고 우리가 엔진에서 만져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그 반사값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러프니스와 메탈릭이라는 게 있어요. 러프니스와 메탈릭. 이제 라이트 환경에서는 이 러프니스와 메탈릭을 많이 주면 거울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스틸처럼 강철처럼 거칠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큐브 맵이라고 하죠. 맵을 씌워가지고 반사되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IBL이 있고 그 다음에 언니어 이제 PBR 레퍼런스가 있는데 자,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물리기반 머터리얼이 뭔 소리냐 도대체, 그렇죠? 이게 물리기반 머터리얼이 물리기반 렌더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스페큘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직접 한 번씩 넣어보시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머터리얼에 보시면 숯, 아스팔트
맨땅, 풀과 모래, 사막에 컬러 강도가 아예 적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얻어낸 거예요. 실제랑 같이 하려면 이 값을 써라 라는 거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펙트 할 때 발광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돌도 만들어낼 수 있고 풀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무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오브젝트를 뭐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어울리게 만들려면 그 프로젝트에서 썼던 값들을 알아야 돼요. 그 프로젝트에서 썼던 모델로 썼던 값들을 알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속을 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때깔 난다 하는 게 금속이에요. 금속. 그런 부분도 이렇게 철, 은, 알루미늄, 금, 구리, 크롬, 니켈처럼 아예 컬러 값과 그 반사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러프니스 값은 여기서 보시면 러프니스 값이 0일 때, 그렇죠? 2일 때, 2일 때가 이제 러프니스 거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칠지 않고 매크로민 유리처럼 반사값이 되고요. 그 금속과 비금속 있죠. 금속일 때 완전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메탈릭이 1일 때, 그렇죠? 메탈릭이 1일 때, 그리고 러프니스가 0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러프니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반사값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탈 유리 구슬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암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과 값들을 알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허. 날라갔어요. 잠시 타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50분, 50분? 55분까지 하고 5분간 쉬고 할게요. 됐네. 됐습니다. 이걸로 해야 되면.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러프니스 결과값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과 1로 값을 정의를 합니다. 정결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물리값들이 실전에 있는 그 물리값들을 넣으면 거의 실제와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레퍼런스와 같이 가급적이면은 그 레퍼런스를 따라가고 우리가 게임 이펙터니까 아무래도 오버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컨셉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사이값을 써야 되는데 의미가 있다면 0보다 아래값이라든지 1보다 높은 값을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큐브맵. 우리가 반사값을 비출 때 어떤 배경이 보이면 그게 더 현실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사될 환경맵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렌더링 공식에 따라 PBR 공식에 따라 물리적으로 부어놓는 거예요. 0에서 1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플렉션 캡처 같은 것들이 뭘 돼 있어요. 리플렉션 캡처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임의로 준 이미지 말고 실제로 어떤 내가 쓰레기통 배경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유리구슬에 비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리플렉션 캡처를 받아서 라이팅 텍스처처럼 구워요. 구워가지고 반사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리얼 4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주변 환경 기반에 따라서 우리가 렌더링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이펙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구체 유리구슬 같은 형태죠. 그렇죠? 완전히 안쪽은 완전히 반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탈 검을 만든 거예요.
텍스타일 컬럼. 그러니까 아까 그걸 이용한 거죠. 러프니스 값과 메탈릭을 라이팅 영향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PBR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이펙트가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매치를 검색하죠. 이게 바로 러프니스랑 IBA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의로 가짜 여기서는 머테리얼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학교가 보이는데 여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무지개 반사값을 제가 준 거예요, 가짜로. 그리고 러프니스 값을 반사가 거칠기가 완전히 매끄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현실감 있는 이펙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튼 렌더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진짜 이펙트가 발전하기 때문에 점점 리얼한 내용을 언리얼 5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이펙트 컨셉에 맞춰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5분간 쉬었다가 디퍼드 렌더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른가요? 지금 한번 멈춰. 면 너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잘 나왔어. 다 나올 것도 나왔어. 자, 시작하기 전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유니티를 쓰시는 분들 있어요? 유니티? 그 외에는 언리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리얼이 아니고 유니티도 아니다. 다른 엔진. 다른 엔진 뭐 쓰세요? 옛날에는 게임 프로젝트하고 있어. 게임브레요? 아니면 자체 엔진? 자체 엔진. 네. 요즘에 게임브레 쓰면 진짜 신기하죠. 네, 완전 초반 때나 쓰면 좋아서. 지금 그러면 그 아직 취업 전 학생이신 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게 오늘도 이거 맛이 간 것 같아요.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언리얼 그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언리얼뿐만 아니라 이펙트 취업 준비가 사실 요즘에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취업 구멍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한번 얘기 드리긴 할 건데 언리얼이 어려워도 언리얼을 하셔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게임 2006년부터 했는데 언제부터 했지? 언리얼 3부터 했거든요. 언리얼 3, 4. 그런데 그 경력이 그 전체 경력의 반절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 경력은 참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언리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운명이잖아요.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공부도 많지만 근데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공부가 진짜 많이 돼요. 언리얼이. 그래서 웬만하면 언리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유니티를 하더라도 더 쉽거든요. 자, 디퍼드 렌더링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퍼드 렌더링 앞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포워드 렌더링이 있고 디퍼드 렌더링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포워드 렌더링은 라이트 개수당 라이트를 뿌려서 영향을 받는 오브젝트 개수를 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라이트가 두 개 있죠. 자, 녹색, 빨간색 제가 이제 구분하기 쉽게 넣어놨는데 오브젝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워드 렌더링에서 얘는 2 곱하기 3이 되죠. 그 계산량만큼 계산을 하는 게 포워드 렌더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브젝트 중심이에요. 오브젝트의 중심대로 나머지를 곱하기를 하는 거죠. 라이트를.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이제 렌더링이고 실제로 그 CPU에서 얘 버텍스의 점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렌더링을 해요. 그런데 이 렌더링을 1000개, 10,00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디퍼드 렌더링이 뭐냐면 이 실제의 오브젝트 개수가 아니라 이 화면을 텍스처로 이제 이게 멀티 렌더 타겟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멀티 렌더 타겟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미지를 다 렌더를 타겟팅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미지로 구워놓는 거예요. 2D 이미지로. 그 다음에 그걸 합성을 이게 어디서 많이 했냐면 옛날에 영상에서 많이 했죠. 우리가 이미지를 구워낼 때, 그러니까 영상을 구워낼 때
굉장히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영상이 뭐 이렇게 렌더링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 낱장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보셨을 거야 아마 메이킹 영상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게 디퍼드 렌더링입니다. 그러니까 언리얼 4부터 디퍼드 렌더링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종류끼리 이제 패스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해, 그러니까 원 패스에 처리를 해요. 한 번 원 패스에 처리를 해서 이게 여기서는 라이트 개수 곱하기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픽셀 수예요. 픽셀 수. 여기 있는 픽셀,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픽셀이 쭈루루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픽셀 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얘랑은 계산법이 다르죠. 근데 이 멀티 렌더 타겟이 잘 되려면 메모리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GPU의 메모리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이게 디퍼드 렌더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디퍼드 렌더링은 어디서 쓰냐면 모바일 안 되니까, 메모리가 안 되니까 VR 같은 데서 쓰고 있죠. 자, 디퍼드 렌더링 순서가 대충 보면 핫패스에 그런 것들을 그리는데 제가 처음에 그 PBR 얘기했죠. 원래 색상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원래 색상. 그리고 얘는 이제 뎁스, 깊이값. 그리고 이건 노멀값을 합친 다음에 라이팅을 딱 때려요. 마지막에 라이팅을 때린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처럼 제가 이제 테스트로 여기서 보여드렸죠. 엔진에서 여기서 봤던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가 베이스 컬러,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대로 다 있는데 베이스 컬러, 스페큘러, 그리고 깊이값, 노멀 값을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러프니스 메탈릭은 이제 라이팅 있을 때고, 노멀 값은 우리가 라이팅이 없어도 가짜로 이렇게 높낮이를 준다던가 아니면 그 텍스처를 꾸길 때 노멀 맵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멀 맵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걸 볼게요. 다시. 자, 요걸 보면은 요 데칼 보이죠? 데칼은 오브젝트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죠. 오브젝트인데, 자, 이 오브젝트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본 색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려면 빛의 반사를 노멀 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스페큘러 값도 필요하죠. 깊이, 그러니까 어두운 건 어둡게, 반사될 건 반사되게 노멀 값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깊이 값도 필요하죠. 여기서는 깊이 값이 안 나와요. 데칼은. 그러니까 이 값들을 다 디버퍼에서 갖고 있다가 딱 하고 때려주는 게 디퍼드 렌더링이고, 우리 디퍼드 렌더링에서 데칼의 특이점이 뭐냐면 디퍼드 데칼이라고 해요. 디퍼드 데칼. 그러니까 언리얼 3에서는 디퍼드 데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디퍼드 데칼 특징이 뭐냐? 맨 위에다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데칼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데칼을 덮어버리면 위에 이렇게 찢어져요. 여기 이 데칼을 여기 위에다 올려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찢어져요. 그 위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렌더 타겟에서 뭐가 들어갔는지 내가 알질 못하면 이거를 수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데칼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포워드랑 디퍼드를 좀 비교를 해보면 특징이,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 뷰에 걸치지 않고 다른 데 있거나 어떤 사물의 뒤에 걸쳐 있는 오브젝트도 보이지 않는데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라이트가 될수록 오브젝트의 곱하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더 어렵죠. 그리고 그림자의 통합도 어렵고요. 그 대신 디퍼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통합이 쉽고 많은 그 작은 라이트 등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어차피 라이트랑 픽셀이랑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종의 포스트 프로세스처럼 맨 마지막에 수행이 돼요. 라이팅은. 그리고 G버퍼의 퍼픽셀 라이팅, 이거는 아까 멀티 렌더 타겟, 그러니까 이 저장했던 이미지들을 G버퍼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산 방식 차이로 이 플랫폼마다 쓸 수 있는 선택이 달라져요. 자, 디퍼드 요구 조건이 아주
이제 뭐 거의 옛날 수준인데 현재 우리가 PC 그래픽 카드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돼요. 정말 한 10년 정도 아니면 다 됩니다. 다이렉트 X 9 이상이면 그리고 쉐이더 모델 3.0 이상이면 되고 지퍼스 6.800이면 디퍼드 렌더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G버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오메터리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필요한 이 멀티렌더 타겟을 이 G버퍼에 담고 있다가 표현할 때 딱 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픽셀 라이팅이 필요한 정도들 노멀, 포지션, 디퓨즈, 뭐 스펙큘라 이렇게 있는데 다이렉트 9은 한 패스에 4개, 다이렉트 11은 최대 8개까지 렌더 타겟을 한 패스에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머들 뭐 다 그래픽 카드를 중요시하는 게 이런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픽 카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맞출 때도 혹시 언리얼 5 때문에 컴퓨터 맞춰보시는 분 있어요? 아직 없죠. 언리얼 5로 제가 컴퓨터를 한번 맞춰봤거든요. 돈도 지금 그래픽 카드도 엄청 비싸잖아요. 비싼데 맞춰도 언리얼 5는 하루에 크래시가 10번씩 납니다. 디퍼드 렌더링 순서, 그러니까 언리얼 5부터 계속 언리얼 5까지 4, 5 다 디퍼드 렌더링이에요. G버퍼 작성 후에 이제 라이팅 패스를 아까 얘기한다고 했죠. 멀티 렌더를 한 다음에 라이트를 딱 때린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라이트의 계산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G버퍼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라이트를 여기서는 이제 라이트 처리를 안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딱 가져온 다음에 G버퍼에 있는 것들을 렌더링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 라이트, 스팟라이트가 있다고 치면 이 두 가지의 라이팅 패스가 연산을 해서 딱 때리는데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보면 이게 뭐죠? 스피어잖아요. 이건 뭐죠? 원뿔형이잖아요. 원뿔형. 그렇죠? 이게 다 지오메트리 형태로 닿는 픽셀에 렌더링을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오브젝트 단위로 픽셀에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빡 라이팅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오브젝트 수와 상관없이 라이팅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1000개든 10,000개든 똑같다. 라이팅 처리. 다만 라이트가 많아지면 조금 달라지겠죠. 라이트 개수가. 만들어진 G버퍼의 멀티렌더 타겟 정보로 재활용이 가능해요. 뭐가 재활용 가능하냐면 이 정보 가지고 뭘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포스트 프로세스를 쓰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포스트 프로세스 쓰는 게. 자, 근데 디퍼드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PC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일단. 그리고 메모리 과사용으로 그러니까 VR은 화면 2개를 써야 돼요. 아시죠? VR은 내가 눈 왼쪽 오른쪽 눈 담당하는 화면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디퍼드보다는 코드 렌더링이 더 적합해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디퍼드에서는 이걸 둘 다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반투명 처리는 제가 디테일하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드웨어 안티알리싱이 뭐냐면 안티알리싱은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면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삼각형을 버텍스 3개를 찍어가지고 세그먼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니터로 출력하려면 레스터라이저를 해가지고 이렇게 픽셀을 하잖아요. 그럼 픽셀을 하면 뭐가 생기죠? 계단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니터로 보는 것들은 언리얼에서 보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잘 보면 이 계단 현상이 있잖아요. 뭐예요? 픽셀로 표현하기 때문에 픽셀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이 계단 현상이 있는데 엘리어싱 현상을 막아주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근데 그 안티 엘리어싱이 디퍼드에서는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리얼 4에서 이 옵션이 있어요. 엘리어싱 단계 옵션 FXAA 뭐 그냥 기본 엘리어싱도 있고 자 그리고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비디오 메모리가 늘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메모리 카드의 성능이 높아야 돼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80에 720 그 넘어서 1080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메모리의 능력이 이제 그 디퍼드 렌더링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면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아까 반투명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9에 제가 체크무늬
재질을 입혀놓은 거예요. 세컨드에 재질을 입혀놨는데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디폴트 렌더링은 오브젝트랑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를 그냥 딱 찍어가지고 한 번에 가져오는데 반투명은 뭐예요? 오브젝트와 주위에 있는 배경을 블렌딩하는 게 반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강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뭘 알면 되냐면 디폴트의 단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투명을 쓸 때는 우리가 트랜스루센트 모드를 쓸 때는 반드시 1 이하의 값을 줘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이에요. 1. 오파시티 값이 1이에요. 오파시티 값이 0.5, 1 이하면 이게 이 현상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투명도가 있으면 좀 더 괜찮아지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클라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클라킹이 되고 남한테는 안 보이는데 내가 클라킹이 되는 게 프레넬러 겉에만 살짝 보이고 안쪽은 막 투명하게 배경이 보여야 돼. 그런 걸 하면 갑자기 앞뒤가 이상하게 다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을 아무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도 꼼수로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디포드 렌더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렌더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재질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걸 바꿔서 다 할 필요도 없고 블루프린트를 써서 어떤 오브젝트만 포워드 렌더링하고 디포드 렌더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별 렌더링을 좀 보면은 포워드 렌더러는 이제 VR과 모바일에서만 쓴다. 저사양 플랫폼에서 빠르게 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콘솔과 PC 같이 좀 고사양 플랫폼에서는 디포드 렌더러로 쓰고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모바일 프로젝트가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하이 퀄리티를 해야 하기 때문에 PC를 타겟으로 만들죠. 그리고 모바일의 어떤 변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예전 강의에서는 한 번씩 모바일로 한번 컨버팅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모바일이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모바일이 최종 목표이신 분 혹시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모바일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PC를 다 알고 넘어가서 최적화하고 하는 부분이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PC를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일단 취업이 잘 되니까. 네. 일단 디포드 렌더링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